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근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3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여성 없이 미래는 없다라는 소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간 굶긴 쥐 여러 마리를 상자에 가두고 절로 가려는 전선을 지나가야만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했더니 찌릿찌릿한 전류 때문에 전선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굶어 죽었다고 한다. 다음에는 어미쥐를 새끼와 함께 상자에 넣었는데 어미쥐도 처음 몇 번은 포기하다가 마침내 먹이를 물고 새끼에게 들어왔다. 실험 결과는 모성의 힘이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할 정도로 엄청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자처럼 무리를 지어 사는 동물 집단에서 사냥하고 새끼를 키우는 것은 안끝 소의 몫이다. 사람도 동물이니 이 원리는 비슷하다. 남자가 힘세다고 자랑해도 아이를 기르는 여자의 끈질김과 성실함은 따라가지 못한다. 오늘날 여성의 발언권과 의사결정권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 신문을 구독할 때 80%는 여성이 결정한다. 가정에서 쓰는 생필품 구입은 전부 여성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기업도 여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게 됐다. 지금까지 남성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해온 분야에도 이제는 여성들이 다 진출해 있다. 조준소의 영주공에도 여성이 많고 지게차나 버스를 운전하는 여성도 있다. 섬세하고 감각적인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능력이 증명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대처 여사와 같은 철의 여총리가 있는데도 대처니까 그렇지 라든가 여자도 아니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남녀 평등 사상이 상대적으로 빨리 자리 잡은 서양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차별적 인식이 두드러진다. 아마도 우리나라만큼 여성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대학을 졸업한 여성 중 90%는 결혼하면 집안일만 돌보는 게 보통이었다. 간혹 어렵사리 우수한 여성 인력을 선발해 놓아도 못 배겨나게 뺏어가는 분위기 때문에 자꾸 밀려난다. 다른 나라는 남자, 여자가 합쳐서 뛰고 있는데 우리는 남자 홀로 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바퀴 하나는 바람에 빠진 채로 자전거 경주를 하는 셈이다. 이는 실로 인적 자원의 국가적 낭비라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날 여성의 구매력이 커지고 기업에서도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여성 고객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고 여성의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여성 인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남녀 차별 관행을 모두 걷어내야 한다. 오늘날 기업의 어느 부분을 살펴봐도 여성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국가 차원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가수나 유치원 시설을 많이 지어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기업도 여성에게 취업 문화를 활짝 열고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비해 주어야 한다. 이번 챕터에서는 앞으로 여성의 역할이 늘고 파워도 더 강해진다. 몇 년만 지나면 여성 인력 중에서 경영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여성 인력 활용이 선진국의 척도가 된다라는 내용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즘 학력차별이다, 지역차별이다, 성차별이다 하는 차별 문제가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나 역시 사람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능력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실제로 삼성에는 조리, 동물사육, 헬기조종, 간호동물 분야에서 전문 임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
물론 전체 임원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은 크지 않다. 그런 이유로 단지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얘기가 의도 놔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 분야의 임원들은 대폭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이런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해 오면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본인의 노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요소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정말로 부득한 짓이다. 성차별, 인종차별이 그런 것이다. 여자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남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여자와 남자라는 이유가 능력의 존재 조건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도 여자라는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따라 당사자가 겪게 될 좌절감은 차치하고라도 기업의 귀의 손실은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학력이나 학벌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는 남녀 차별과는 조금 다르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학력을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다고 학력이 처지는 사람들은 특별히 잘 봐주자는 것은 아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잘 대우해주면 된다. 또 공부가 부족한 사람들이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리다. 삼성에는 고졸 사원이 많다. 나는 이들을 위해 경영기술대학을 만들었다. 또 야간대학 진학을 권장하고 야간대학에 다니는 부하를 많이 둔 부조자에게 인사평가 시 가점을 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학을 마치고 온 사원들도 국내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MBA 과정을 설치했다. 성차별이나 학력차별처럼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학벌차별도 있다. 명문대학 출신이나 소위 해외 유학파를 은근히 우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 중 하나다. 어느 학교 어느 나라에서 공부했든 동일한 과정을 마쳤다면 마땅히 동등하게 대우해 주어야 한다. 나는 소위 지방대나 비인류대를 나왔거나 고등학교까지만 나온 임원들을 자주 접하지만 그들에게서 어떤 문제점도 보지 못했다. 일단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연후에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질 문제다. 그렇지만 학벌에 따라 미리 차별을 둔다면 그 사람의 숨은 능력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묻어버리는 꼴이다. 나는 앞으로도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켜나갈 것이다. 한참 일해야 할 사람들이 부당한 차별 때문에 좌절한다면 작게는 기업, 크게는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기업의 경쟁력이 결국 사람으로 귀착되는 것이라면 우선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능력으로 승부하는 세계적 기업들과 승부를 겨룰 수 있다. 이번 과에서는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여 파벌을 조성하면 그 조직은 붕괴된다. 소수의 독선적 의견만 받아들이고 다수의 건전한 의견이 배척되고 현장을 생성한 아이디어가 싹을 틔워 보이지 못하고 죽어만다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식 사고, DIY식 사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DIY 제품이 시중에서 부쩍 인기를 끌고 있다. 책상이나 의자 등을 반제품 상태로 사다가 가정에서 직접 조립하는 것으로 각자의 취향에 따라 색상과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 이 상품의 매력이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참으로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기업에서도 과거 공업화를 축으로 한 성장시대에는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똘똘 물종기 때문에 경영자는 군대식 지휘관의 자세로 모든 역할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정보 사회가 도래하고 환경 변화가 급격해지는 현 시점에서 경영자의 역할도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다의식 사고에서 그 해답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영자의 자세를 과거처럼 나를 따르라, follow me가 아닌 네가 먼저 자율적으로 해라.
do fully after you로 바꿔보자는 것이다. 조직의 비전과 경영 방침을 명확히 정해주고 구체적인 수행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잠재된 창의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뭉치는 힘 하나로 역사를 이루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숱한 외침에 맞서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싸우고 나라를 지켜왔으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앞장선 리더들의 헌신과 전체 국민들의 단합으로 세계 속에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이 지금은 바뀌고 있다. 한국과의 힘 자체가 물리력에서 소프트한 힘, 즉 과학기술력, 뛰어난 인재의 보유 정도 등으로 바뀌었다. 뭉치는 힘만 갖고는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게 됐고 소프트한 힘을 낼 수 있는 창조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창조력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성을 타고났어도 그것을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된다. 찬란한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도 갈고 다듬지 않으면 그저 원석에 불과할 뿐이다. 이제는 경영자들이 원석을 연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부하가 능력이 없다고 탓한다. 그렇게 탓하기 전에 먼저 일을 맡겨보고 끈기있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쓰는 비결은 적재적소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또 성과를 내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나라의 황제가 된 유방은 절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항우와 치른 3년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비결은 항우가 매사를 직접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반면 유방은 장량에게 기획을 맡기고 물류는 소하, 전투는 한신에게 맡겨 그들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케 한 데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과 책임을 주면 그 일을 제 것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일에 몰두하고 신이 나서 일한다. 능력도 최대한 발휘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도 자발적으로 낸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주인의식이다 라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의 원리. 영국의 대형 박물관과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명실상 부한 세계 최고의 박물관이다. 전 세계에서 모이던 관광객들이 발길로 사시사철 붐비는 이 박물관들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인류의 빛나는 문화유산들을 전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그 문화유산들이 박물관에 진열되지 않고 세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면 과연 겉으로 큰 명성을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5천년이 넘는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세계에 내세울 만한 박물관이 없다. 국립박물관에 가서 여러 문화재들을 둘러보면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느끼고 지혜를 엿볼 수 있지만 박물관을 나설 때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상당한 양의 빛나는 우리 문화재가 아직도 국내외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실정인데 이것들을 어떻게든 모아서 국립박물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문화재를 전쟁으로 잃었고 관리를 제대로 못해 흔적 없이 사라진 것도 많지만 남아있는 것만이라도 한데 모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민족성을 얘기하면서 개개인은 우수한데 모아놓으면 오히려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 말은 일제히 식민교육에 의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개성이 강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모은다는 개념에서 보면 개개인이 힘을 내는 것보다 사람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내는 것만은 분명하다.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기업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점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꾸 모아서 결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위 복합화가 필요한 것이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시설, 기능, 기술 등을 결합시켜 유기적인 상승 효과를 내도록 해서 경쟁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복합화다.
두 가지 사물이나 기계의 성능을 합치면 편리성이나 가격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에서 4배가 되며 4에서 5개를 합쳐 넣으면 7에서 10배가 될 수 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TV와 VCR을 합친 비디오 비즈니다. 또 전화기와 팩시밀리를 합쳐 놓은 것도 있고 한 개의 카메라로 자동과 수동을 겸하는 것도 있다. 멀티미디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금 있는 여러 기능을 한꺼번에 모은 것이고 거기에다 소프트웨어를 조금 가미시킨 것이다. 합쳐놓은 것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된다. 앞으로는 모으는 것 자체가 경력이 될지도 모른다. 백화점도 한 빌딩 안에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백화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1km 길이로 흩어놓으면 소매점이 산재한 것에 불과하다. 여러 시설과 기능을 한 장소에 모아서 집단 간에 자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일수록 다양한 기술과 인력을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들을 자주 모이게 해서 창조적인 발상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두뇌 복합화가 필요하다. 복합화 기능은 행정, 도시, 산업, 기술, 복지 등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 있다. 복합화가 확산되면 이전보다 몇 배나 더 큰 새로운 국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단편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해 왔기 때문에 사물을 복합화의 관점에서 보기 어렵다. 복합화를 하려면 먼저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모이는 경우에도 자기만 잘났다는 우월주의나 자기의 처지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협조하는 정신, 어느 정도는 자기 희생도 감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야 모인 사람들의 장점을 하나로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이 복합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박물관의 원리에서는 합치는 것은 어디서나 힘을 발휘한다. 우리 민족은 합쳐본 경험이 많다. 우리가 선진국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분야가 바로 합친다는 개념, 즉 복합하다라는 내용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소니가 JVC에 패배한 이유. 이미 전개되고 있는 무한 경쟁의 무대에는 나름대로 최고의 제품들만 오르게 되어 있다. 최고의 품질을 갖추어서 이 무대에 오르려면 역시 남보다 한 발 앞선 기술 개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의 기술을 여러 연관 기술과 결합시켜 기술의 확대 재생산을 이뤄내는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기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 상품이 되어 개발한 회사가 바로 돈을 버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개발된 기술이 다른 기술을 결합해야만 빛을 보게 되는 경우이다. 이 둘 중에서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후자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윈도우라는 컴퓨터 운영 기술의 경우 기존 기술에 비해 화면 표시 기능이 월등한 장점을 가진 신기술이다. 그러나 이 신기술은 독자적으로 상품화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여 다른 기술들과 결합해야만 빛을 볼 수 있다. 윈도우에 맞는 컴퓨터를 만드는 하드웨어, 회사, 윈도우에 맞는 인터넷, 게임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비로소 대량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로 개발된 기술을 과감하게 공개하여 다른 관련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대량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로 기술 표준화다. 여기서 기술 표준화란 법적으로 승인된 기관에 의해서 결정된 표준, 즉 KS, JIS, ISO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의미상의 구별을 위해 사실상의 표준, de facto standard라고도 부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라는 신기술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화까지 성공한 회사다. 기술 표준화에 성공한 예를 든다면 일본 JVC의 비디오 VHS 방식,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등을 꼽을 수 있다. 기술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표준화에 실패해 땅을 치는 경우도 있다. 세계 최초로 베타 방식의 비디오를 개발한 소니는 그보다 1년 늦게 시장에 뛰어든 JVC VHS 방식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소니는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기술의 배타적 소유를 통해 큰 이익을 확보하려고 한 데에 반해 후발주자인 JVC는 자신의 기술을 과감히 경쟁사에 공개해 기술의 표준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JVC의 비디오가 소비자의 폭넓은 지지를 얻어 시장을 석권하게 된 것이다. 결국 기술에 집착한 소니는 82년 비디오 생산을 포기해야 했고 마침내 베타 방식의 비디오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삼성전자도 세계적인 표준을 무시하고 4mm 캠코더를 개발했다가 8mm가 세계 표준으로 정착되는 바람에 막대한 개발비를 날려버린 썰하는 경험이 있다. 앞으로 기술 자체는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한 가지 조건에 불과하게 될 것이며 표준 구축 여부가 경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단 개발된 기술은 곧 공개되고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도 점점 짧아지고 있다. 앞으로는 자체 개발한 기술은 말할 것도 없고 남의 기술이라도 남보다 빨리 표준을 시켜서 수익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예,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는 지났다. 무한 경쟁 시대에는 적과 동지가 따로 없다.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협력해서 메토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라는 내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